마지막으로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등록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여기저기 가서 열심히 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광화문에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더해서 이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아서 여러 군데에다가 다 찌르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은 이러한 요구를 수렴해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겠다고 이제 후보로 나서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행정가 여러분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할 관련 전문가들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검증하고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부터 진행될 작업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대선과 총선에까지 당연히 선거라는 공간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앞선 선거들에서 이미 많은 부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 굵직굵직한 대형 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 의제로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서 고등교육 비용 전반의 문제, 주거 비용이나 기타 다양한 대학생들 삶의 문제, 기본적인 조건, 교육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서 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생들은 지금 많이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분명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고 내년에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요구해 나갈 것이고요. 분명히 내년에 이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뭔가 승패가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대학생들 선거 참여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네, 우석훈 박사께서 지금 대학의 현실을 보면 재단 이사장은 재벌급으로 살고 있고 교수님들은 중산층으로 살고 있고 학생들은 빈민으로 몰락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단과 교수가 협력해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씌웠다. 이렇게 신분 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4시 반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0여 분 했습니다. 안진걸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이 책이 광화문 촛불 집회를 선동한 거 아닌가요? 네, 좋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등록금 해결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노력해온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 정책 담당을 맡고 있는 참여대선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은 너무 좋은 책이고요. 저는 다만 공동 저자는 아니고 저는 잘 보시면 서문하고 앞에 서문 뒤에 감사의 글만 제가 썼습니다. 주로 대학 교육연구소라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이런 민간 싱크탱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 대학 교육연구소 분들이 주로 썼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 책과 함께 그 연구소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사연구원에서는 2,600만 출생 때부터 졸업 때까지 2억 6천만 원이 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연수비 대학생들이 대부분 간의 연수비하고 휴학식 비용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통의 지금 자제분들이 출생해서 대학 졸업 때까지 3억 원 안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등록금의 나라뿐만 아니라 상입적인 교육비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의 43%가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교육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또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명확합니다.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모순이고 과제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저출산과 양극화나 고령화를 가장 큰 기여를 가장 친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살인적인 교육비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입시지원이라는 여러 가지 교육비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정책은, 그러니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비 정책은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가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고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도 하나도 없고 기름 한 번 안 나기 때문에 가진 게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 예산에서 교육 예산을 11년 만에 무려 3.5%를 깎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온 국민이 볼게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드렸었으나 그때는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교육 예산을 3.5%나 깎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일만 생각하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 날치기 통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하면 2학기 때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황은호 원내대표께서 어쨌든 반값 등록금 비슷한 걸 내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전망도 있지만 근데 지금 하나하나 내놓은 정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값 등록금을 다시 꺼내서 제2의 사기사건을 만들었고 실제 정책은 제가 잘 써놨는데요. 저소득층 장학금 일부 확대 정책으로 변주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호기 있게 반값 등록금 심지어 다른 나라는 무상교육까지 하고 있다라고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황우영 원내대표께서 너무 꼬리를 내린 거 아닌가 저는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분의 성함이 우자 여자인데 이것을 우여로 읽을 수도 있고 우려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무상교육이나 반값 등록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온 국민의 우려 끝에 그런 식으로 꼬리를 내릴 것이냐 이 갈림길에 저는 지금 그 원내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인기가 매우 떨어지는 것은 내놓는 정책마다 반서민적이고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이나 부동산 투기조장이나 하는 정말 재벌과 대기업과 강주자들 위한 정책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본인들도 느낀다면 이번에 꺼낸 만큼 반드시 반값 등록금 그리고 광화문의 학생들이 외치고 있는 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입니다. 지금 무상교육을 할 때는 12조쯤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딱 기계적으로 반씩적으로 할 때는 6조쯤이 들게 됩니다. 물론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그 기계적인 반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저소득층을 좀 두텁게 하고 고소득층을 일부 지원해줘서 5조 안팎으로 반값 등록을 구현할 것이냐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외에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뜻 있는 분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학생들은 성적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대학생들이 본인이 경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우소국 박사님도 그런 지적을 해놨는데요. 본인이 경제력이 없는데 고소득층 자제라는 것만으로 등록금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학생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정동영 의원님, 이정도 의원님 같은 의원님들이 있어서 고마운 것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국면이 사이비 반값 등록금이냐 진짜 반값 등록금이냐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냐 아니면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냐라는 논쟁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더 보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 국회 안팎에서의 논쟁 국면을 사이비 반값 등록금 완전 추방해야죠. 그건 반값 등록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하고 반값 등록금과 제대로 반값 등록금과 아니다 이참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약간 늦은 게 죄송합니다만 약간 늦은 게 정준영 총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계각층 비상대책 계획을 하다가 제가 실무를 하다 좀 늦었었습니다. 양해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촛불이었다면 오늘 저녁 청계광장에서부터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또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들 그리고 또 각 정당들도 함께하는 국민촛불로 이렇게 승화 발전해 나가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6월 10일까지는 그렇게 국민촛불을 키워나가야겠다. 특히 6월 10일 날 대규모로 모여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최소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촉구하기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될 일이냐, 어떤 대학생들도 저희들한테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다 맞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우리식의 등록금 투쟁이다. 그게 부모님 교도하는 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그래서 그 학생에 저는 차마 그래 등록금 투쟁의 승리적 전망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가 위로와 사과의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니까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에는 친환경 5상급식이 공약화되면서 그게 상당히 진척화되고, 또 그 이후에 반값 등록금을 정말 피눈물 열심히 외쳐온 한대련 같은 대학생 단체나 등록금 문제 같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뜻 있는 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외치니까 반값 등록금이 지금 국민적 의제.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면 저번 주 이번 주를 등록금 전국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국의 이름이 붙일 정도라면 그건 정말 우리 사회의 의제화가 된 것이고, 지금 모든 내일이는 TVN 토론에도 등록금, 토요일 날 하는 KBS 토론에도 등록금 이런 식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화로 올라가 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에 보면 80~90%가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비 정책의 논란이 이미 우리 국민사회에 정리된 겁니다. 부자강세나 4대강 사업에 쓸 돈이 있다면 제발 우리 아이들께, 학생들께, 우리나라의 미래의 교육에, 대학생에게, 초중고 교육에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친환경 5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대학까지는 최소한 반값 등록금을 이번 총선 안에 반드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꼭 구현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저녁부터 10일까지 청계광장에서 7시에 있을 국민촛불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해주시고 밖에서 범국민적 압력을 형성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투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그 투트랙으로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교육복지, 이번만큼 반드시 실현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팀장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방언 방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7시에 청계광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부자 감세하지 말고 교육비 감소시켜라. 이제 토론자들 말씀까지 다 들었고요. 정해진 시간이 4시 29분이니까 1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연장해서 청중석에 특별히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